논의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현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1쪽 세무과 세입예산입니다. 관외 자동차세, 체납 징수 촉탁 수수료 및 지방세 미환급금 소멸시효 처리 증가분과 지방세 재증명 증지 수입 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해서 총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가 세입 예산입니다. 서부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2,263만 원,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3,177만 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법 등 기타 과태료 수입 1,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서 39쪽 2026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천만 원을 감액한 17억 4,085만 원입니다. 민원 총무과는 부동산 거래법 위반 과태료 3천만 원, 개발부담금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재증명 증지 수입 100만 원, 관외 자동차 체납 징수 촉탁분 등 130만 원으로 총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학현 테니스장 사용 수익료 허가 대부료,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로 총 5억 7,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2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2,400만 원이 늘어난 48억 9,046만 원입니다. 먼저 312쪽 민원 총무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876만 원을 증액한 27억 4,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서 일숙직비, 우편요금,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비 등 2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 지원으로 출장소 기간제 근로자, 기관 부담금, 보험료를 9,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공영차량 관리를 위해 시설비와 일반 운영비로 3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안중출장소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유지 보수 비용 등 4,396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평택시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개발 부담금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집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 이동 정리 및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지적 기준점 조사와 설치 수수료 등으로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7,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지출에서는 평택 청북지구 개발부담금 수익금 중 도 귀속분 납부를 위해 5억 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3만을 증액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3억 3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2,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4,3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347만 원을 증액한 17억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기업체 연립형 안내 간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유통 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지역 체육시설 및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2억 5,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 예산안 및 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안중출장소 이제 26년 세입 예산을 보면 이제 3억 한 2천 정도가 이제 감액이 돼서 17억 4,700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민원총무과에서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 과징금 이쪽이 많이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과태료도 그렇고 개발부담금 또 한 3억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됐는데 주로 경제적인 요인인데요. 네. 부동산 거래 투명화에 따른 법령 위반 감소 건이 있었고 네. 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건수 감소를 반영을 좀 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거다. 예, 예. 그래서 개발도 덜 진행이 될 거고 이래서 좀 감액 편성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출 쪽 세출은 지금 전년 대비 4억 2,400 정도 이제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일단 그 사업 설명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페이지 그 행정 업무 지원 여기 보면 이제 당직실 친구료 세탁이 있어요. 이 지금 안중 출장소는 당직실이 하나인가요? 남성 여성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송출은 그렇게 따로 있던데. 따로 있어요. 근데 친구료 이제 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송출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당직자들은 인원은 똑같나요? 송탄 출장소나 안중 출장소나 인원수는 같아요? 인원수는 같고요. 예. 그러게요. 친구를 여기는 이제 5,000원씩 이게 이제 뭐 개당 이제 뭐 이불 같은 거 친구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15개를 2회 월 2회씩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한다.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씩 해서 12개월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으신 거죠?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네, 문제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송탄 출장소가 송출보다 안출이 좀 당직실이 좀 공간이 협소해서요. 없어요? 작아요? 예. 근데 그 당직 쓰시는 분들 인원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숙직이 366일을 계산하셨어요? 왜 이렇게 6만 원씩 3명 366일.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그 청사 소독 용역 이것도 이제 이게 전체 청사 이제 소독하는 건데 7회 하시나 봅니다. 30만 원씩 해서 7회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30만 원이라는 건 면적 대비해서 뭐 이렇게 하나요? 10페이지. 아무래도 면적으로 연면적 가지고 연면적에 네,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사 냉난방기 청소하는 게 이제 460만 원에 2회 해가지고 920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냉난방기가 몇 대를 계산해서 하시는 거죠? 청소하는 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좀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대 개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냉난방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총 몇 대? 그거는 좀 확인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16페이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예. 냉난방기는 천장형이 26대, 스탠드형이 8대, 벽걸이가 7대 갖고 출장소 7개 부서 전체 다 하는 겁니다. 7대. 그럼 총 이게 뭐 천장형하고 스탠드형, 벽걸이형 다 이제 그 소독하는 단가는 틀리겠죠? 예, 총 37대 37대. 총 37대요? 26대, 스탠드 8대, 벽걸이 7대. 그러면은 41대죠. 41대니까 대당 한 10만 원 꼴이네요. 그렇죠? 420만 원 돼 있으니까. 460만 원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그 유지보수 비용인데 이게 좀 PC 361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율이 지금 6.5%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PC는 6%에 지금 거의 다 유지보수를 하던데 안출만 6.5%더라고요. 이것도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페이지, 16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반 수용비에 16페이지도 그렇고 전산 소모품을 이제 매년 500만 원씩 구입을 하셔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도 그 통신 케이블이나 허브 등 해가지고 매년 300씩 이것도 구입을 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소모품 성격이니까 뭐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사시는데 이런 거 정리는 되고 있습니까? 수불 같은 거 어디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긴 예, 예, 하겠죠. 하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모품이지만 이게 뭐 다 없어져서 새로 또 구매하시고 이러는 건지 뭐 재고가 남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해양 페스티벌 행사 잘 마무리했죠. 그날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예? 개막식 하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져가지고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을 텐데 좀 그게 너무 비가 와가지고 그냥 시민들도 그렇고 막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딱 시작하려니까 10분 동안 비가 쪄갖고요. 네. 그 이후는 또 개가지고 그렇죠. 행사가 그게 겠죠. 또, 예. 예, 잘 했습니다. 예. 그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예. 저희도 이제 갔다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제 잠깐 피해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 왔을 때 이렇게 좀 피해 있을 그런 공간을 그냥 좀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주 좀 어수선해지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이 유통 관련한 불법 개도 및 단속 이게 이제 불법 게임비 압수물을 이렇게 운송하는 게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사례가?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정기적으로 노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압수했을 때 노는 건데 그 작년까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송출 안출을 다 했는데 아, 본청에서 올해는 예산 수립 좀 어렵다 해서 출장소별로 나눈 거예요. 나눠와서 적정한 금액 배분해라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안출은 이제 1회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송탄 출장소는 그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게임 업장이 한 12군데 12군데 있어요? 이제 네. 안중이 7군데, 포승이 4군데, 오성이 1군데는 상대적으로 저기 송탄에 비해서 좀 안중이 좀 적어서. 적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시만요. 세무과 28페이지 세무과 이십 29페이지 그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이 네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1,000만 원 가량 이제 감액 편성이 됐어요. 네네. 예. 지금 이 건수가 그러니까 모바일 전자 고지 이거로 인해서 좀 줄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게 그 얼마나 줄은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분 같은 경우에 네. 한 2% 정도 납기는 징수율이 상승이 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안내문을 네. 미납자들을 분한테 납기 전에 보내서 그 정도로 이제 줄어든 부분만큼 독촉당도 줄고 또 체납도 그 정도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5% 정도. 5% 정도? 예. 그 여기에서 이제 줄은 비용이 한 1,05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네네. 또 지방세 모바일 전대 안내 발송 요금이 이제 예, 1,690원 신규로. 신규로 네네. 생긴 거예요. 네네. 실제로는 네. 이제 우편 요금 송달비가 좀 더 줄었는데 네. 올해 이제 등기 요금이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좀 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주는 비용이 사실 감이 조금 덜 감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1,000만 원 정도 그냥 감된 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우편 요금에서 빼서 임시로 사용했고요. 올해부터는 신규 예산을 잡다 보니까 1,600이 이제 예산이 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바일 발송 요금이 건당 203원이고 네네.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죠. 25년도보다 오른 것 같아요. 예, 그쵸? 올랐어요. 10몇 원 거래. 요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네네. 발송 건수 좀 예. 이렇게 아, 24, 5 뭐 이 정도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그 지역경제과 그 서부 서평택 국민체육 유지관리 비용 이것도 전년 대비 조금 이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인건비 쪽하고 이제 지금 그 개소수가 늘었죠? 몇 군데 늘었습니까? 올해까지 28개소인데요. 저기 시설물 관리가 예, 예. 아직 그 인수인계는 안 됐지만 저 홍언리 게이트볼장하고 네. 그 청북의 다목적 체육관이 곧바로 넘어올 거라서 그게 됐고요. 한 2개소 정도. 예, 저희들도 실제로 저기 금액이 전년 대비 한 4.3% 늘었지만은 이게 네.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이 한 명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조금 정액된 부분이지 네. 실제 또 그 생활 임금이 2.9% 오른 부분도 있고 있는데요. 요 인건비 정액된 부분하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들 한 5천만 원 정도 감소된 감소된 부분이 거니까. 특히 이제 운영 유지비는 네. 재료비하고 부대비 쪽이 조금 많이 감소가 돼서 저기 30개를 1억 5,800만 원으로 이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어려움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그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한테 민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실제로 저기 스팽대 그 체육센터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저기 저희들 예산은 국실령에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시장님 때 특별 보고에서 한 3년 정도에서 리모델링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엊그제도 이제 그 수영장 안에 가봤는데 이게 습기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녹이 나고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제 예산 부족으로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한 해 다 못하니까 한 3년 정도 단계별로 해서 단계별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지금 그 규모가 여기 이충 그 레포츠공원에 있는 규모하고 어떻습니까? 레일은 저희들 28m고요, 25m고요. 네. 이제 폭이 이제 저 레인 각 수영에서 나가는 레인은 네. 7개인데 7개. 그 옆에 또 풀장으로 애들 노닥거리고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스파처럼 이렇게 이용하시는 네. 게 3개가 있거든요. 규모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예, 아, 본청께 좀 길고 넓고 그런데 본청은 좀 예. 그렇고 여기 그 이충. 이용 근무 인원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이충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공 화장실 안심벨 이제 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여기는 개소당 25,000원씩 용역비를 책정을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예, 요것도 내년? 예, 올해 권장사항이라서 처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 견적서 받아 했던 건데 뭐 네.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송출은 또 비싸요. 이게 참 처음. 그리고 지금 그 수영장 그 소모품 구입하는 거 이게 지금 3천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계도 그 교체해야 되고 네. 노후되다 보니까 그 원 기계보다 또 소모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1,000만 원 그 정도. 정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그 기획계산과장님이 좀 신경 써줘서 좀 정액은 해줬는데 네. 여전히 좀 부족한 그것도 상황입니다. 부족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송탄 출장소하고 이제 안중 출장소하고 이제 비슷한 시스템이니까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송탄 출장소에 비해서 안중 출장소가 좀 여러 가지 그 이런 계약하는 금액들 보면 조금 더 낮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비교해서 드렸고 이것도 지금 송출은 더 액수가 크더라고요. 재료비 구입하고 이러는 것들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렸고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5시가 넘어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안중 출장소 보면은 그 서부 운동장 태양광 발전 시설 대보료하고 석유류 대체연료 가진금이 있어요. 이 지금 서부 운동장 태양광 발전은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나요? 원래 그 계획대로면 저기 서부 공설 운동장에 이제 네. 철거를 하고 새로 리뉴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네. 태양광 시설을 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대부해주지 사용 수익 해주지 않으면 이게 또 그 수익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작년부터 연 단위로 장기간을 못하고 연 단위로 끊어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것도 세입으로 못 잡았던 건데 이게 중간에 이제 8월에 저기 대부 계약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해서 1년 연장 계약을 해준 겁니다. 그럼 내년 8월 이후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가지고 공사가 만약에 내후년에 된다면은 연장을 할 거고요. 못할 거고요. 또 지연이 된다면 또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입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꾸준한 과태료를 해서
세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공사가 상황에 봐서 따라서 달라지니까. 예, 지금 상황은 공사가 개시된다면은 철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철거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요? 철거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부 그 지금 운동장은요. 몇 년 됐죠, 그게? 한 10년 됐나? 태양광 한지요. 예, 예. 태양광 이제 10년은 넘은 것 10년 같습니다. 넘은 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철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 서부 운동장 자체를 네, 덮는다. 레포츠 공원으로 종합 레포츠 공원으로 아예 할 예, 거니까. 레포츠 센터로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 종합적인 예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해준 태양 발전을 그걸 받겠다는 예,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뭐 진짜 내년이고 뭐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획을 있는 해서 상황입니다. 이제 받고 예.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관내 자동차 체납 징수 촉탁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태로 액화 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런 과징금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거는 꾸준하게 이 세입이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꾸준히 잡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나 장비가 없고 예. 이게 그 관련법에서 이렇게 처분이 오면 저희들이 그 행정 처분만 하는 상황이 이런 건 몇 년에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 정규 본 예산에 담지 못하고 네네.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추경에 이제 그 세입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저기 승강기 안전. 예,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저 안전관리자 선임을 못해서 이제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40만 원씩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그 촉구 공문을 보내서 빨리 그 안전관리자 선임해라 했는데 경기도 그 감사에서 왜 이거 촉구만 했냐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느냐 해서 이번에는 매기게 됐고요. 15분 지적돼서 11분은 초기 그 주소지가 정확해서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4분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해서 12월 말까지 징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 절차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걸 실제로 이행을 했다면 점검 보고서나 현장 확인서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습니까? 예, 출장 가서 출장 복명하고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런 과징금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는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계도도 하고 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게 네. 아마 운반 차량에 네. 경유 차량인데 등유가 조금 섞여 나왔는 모양이 저기 운송하는 석유를 조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세척이 조금 미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측정한 결과 5%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분할을 했지만 납부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예산에서 보면 개발 부담금이 3억 정도 감소했는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민호총 세입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올해는 그 드림테크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네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좀 많았고요. 네. 내년에는 그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부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네.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 개발할 부분들이 많이 아직 있는 거예요? 서류가 돼서?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네. 산업단지나 아니면은 개인이 소규모로 개발하는 뭐 네네. 공장이나 이럴 네. 때 저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큰 이제 금액이 드림테크 네. 산업단지가 올해 부과가 돼가 갖고 올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요. 네. 내년은
부가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면 대민 업무 시책 추진비, 현안 업무 시책 추진비가 다 조금씩 삭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삭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 시에서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조금씩 정부로 해라 해가지고 아무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네, 삭감을 서로 동조하는 입장에서 예,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그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보면 비대, 정수기, 공기청정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냉난방기 청소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물론 일률적일 수는 없죠. 천정형이냐 스탠드형이냐 뭐 또 크냐 작으냐 해서 다 다른데 가격들이 천차만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아까 안심벨 같은 경우도 송출에서는 5만 원, 8만 8천 원에서 3만 8천 원 싸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 2만 5천 원 더 싸거든요. 이런 부분일 때 제가 볼 때는 그 안심벨 관리 용역 같은 경우 굳이 많이 줘야 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안출은 다행히 뭐 2만 5천 원에 했으니까 하지만 송출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 아까 8만 8천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쪽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2만 5천 원에 한 거예요. 더더욱이나 제가 봐도 안심배 관리 용역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그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안충출장소 명칭 변경은 이건 뭐 시민들이 바꾸자고 제안한 거야 아니면 시에서 이제 옮기니까 좀 바꿔보자 한 거예요? 네, 청사가 지금 안중읍 소재에 있어요. 현재는 네, 안중 예. 출장소가. 그런데 이제 화양지구로 이전을 네. 하기 때문에 화양지구는 현덕면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덕면 주민들이 이제 요구 사항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서부 5개면을 총괄하고 있고 전체로 관할을 하는데 특정 지역의 안중읍만 명칭으로 쓰는 거는 일부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내년에 상의도 드리고 그 지명위원회 의원님들 의견 좀 듣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적당한 명칭을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뭐 들어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2,1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은 좀 고민은 했습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동안 안중 출장소 했어도 5개면을 다 다루고 있었는데 하양지구로 가면서 새로운 걸로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요구하셨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행정전화기 구입이 있어요. 전에도 구입하셨는데 요번에 구입하시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거나요? 행정전화기 교체 18페이지 올해는 40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화기가 네. 한 번 구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소모성이기 네. 때문에 매년 필요량 같은 것들은 아니 작년에 4,600 그거는 출장소 개최를 했고요. 네. 이번에 하는 거는 읍면하고 면 외청 나가 있는 네, 그걸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4,600이면 전면 교체를 하고 요번에 끝나는 거야 했더니 이거는 읍면동. 예. 물론 전화기가 오래 쓰면 안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해양 페스티벌에서 내년에는 그 초청 가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올해 예산 이제 축제와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절하라고 예, 해서.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원님도 김산수 의원님도 의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전체 시 차원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그 초청 가수가 얼마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네. 아니, 일단 그- 3억 3천. 초청 가수는요. 네. 이렇게 편성상 6,500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6,500원에서 이번에 4,700으로 하신 거네요. 그 네. 연예인 6,500이고요. 네. 올해는 좀 내년에는 좀 이거를 한 3분의 1 감소해서 한 4천만 원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가격을 물어본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 초청 가수들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또 지출이 많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기서 감액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서 어떤 가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는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희도 꼭 많이 부른다고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수가 제대로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 대수를 조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조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나요? 올해 셔틀버스를 처음 시행을 해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세운 것보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년에는 편성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셔틀버스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를 도는 거예요? 행사 중에는 아침에 나갈 때는 총 6대씩 총 12대가 네. 운행을 했고요. 행사 종료 후에는 4대 갖고 추가 투입해서 총 20대 네. 예,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0만 원씩 10대라고 써 있길래 시간하고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내년에 확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는 반으로 줄이신 거예요 지금? 예. 일단 해보고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조절은 하신 건 잘하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올해 행사 처음 시작했는데 그 들어갈 때는 부대에 들어갈 때는 374명이 탔어요. 네. 예, 그리고 행사 종료 후 저기 나올 때는 퇴장할 때는 420명이 탑승을 420명.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년에 좀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20명에 작년에 얼마였던 거죠 그러면? 아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얼마였어요 예산이? 버스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에 374명하고 420명이 아침 저녁으로 탔다. 예, 이게 그러니까 조절은 분명히 하셨어야 될 문제네요. 다 알겠습니다. 조절하셨어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이 현수막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 현수막 홍보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긴 자세히 적으셨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거를. 네네. 보통은 5만 원 잡은 데가 있고 8만 원 잡은 데가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싸게 잡은 편에 속해요. 네네.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으로 하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5만 원짜리를 친환경으로 물어봤더니 1,500원이 더 비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100% 친환경으로 못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좀 한번 해보시면 뭐 50%만 해본다든가 이런 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물론
그가 어떤 사이즈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뭐 조절들을 서로 하셔서 잘 하시는데 친환경 제품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네. 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체납을 할 경우에 보통 돈을 안 내면 압류를 하죠.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얼마 동안을 압류를 하죠? 기간이 우선은 압류는요, 네. 저희가 이제 60개월은 기본으로 갖고 가거든요. 60개월. 네네. 그럼 5년이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압류는 이제 그건 기본이고요. 그 네. 안에도 돈을 안 낼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말하자면 해제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네. 해지는 안 했는데 일단 압류까지 들어가고 내겠다는 계획서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희가 분납 확인서를 해서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시로 잠깐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이라든지 뭐 예금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제 기업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업하시는데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대신 이제 저희가 최소한 30% 이상은 받고 저희가 이제 뭐 그 금액은 딱 일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최대한 그분들이 이제 경제 형편에 따라서 30에서 50% 정도 분납을 이제 확약 받고 또 해지를 해드리고 대신 이제 언제까지 이걸 다 완납 안 하시면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압류를 해서 조정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계획서가 있고 압류만 된다면 재산은 있는 거잖아요. 압류할 부분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도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우리도 웬만하면 그 체납을 많이 받으라고 종용은 하지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 네네. 부분은 조절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압류를 할 때요. 네. 무조건 모든 금액을 다 압류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상 체납자분들 우선 압류를 하고요. 네. 예, 저희가 뭐 만 원, 뭐 10만 원 미만 막 이런 모든 세금까지 압류를 하진 그렇죠. 않아요. 네. 예, 그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최소한 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 예고문을 다 보내요, 일괄요. 예고하고 얼마가 지나야 압류를 합니까? 그달 안에 안 내시면 이제 압류가 들어가죠. 보통 한 달 정도 예고 기간을 안내문을 보내고 이제 한 달 정도에 그러면 예고하기 전에까지는 체납자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있다가 압류 예고를 해요? 독촉 기간이 지나면요. 기간이 그럼 몇 네네. 달이에요, 그러면 독촉 기간이? 2달 정도요. 2달 정도. 네네. 그러면 근데 어느 정도의 돈을 계속 내고 있었다면 네네. 그럴 때도 일단 독촉으로 들어가나요? 독촉은 이제 저희가 독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압류를 먼저 해야만 독촉 기간 끝나고 압류를 하는 기간 안에는 뭐 납부를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뭐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뭐 저희가 일괄적으로 차량이든 일괄 압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조금씩 분납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네네. 일단 알았습니다. 다들 뭐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뭔가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서로 소통을 해서 유동성 있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중 출장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안중출장소 예산이 48억 9천 원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44억, 그래도 4억 정도나 증액이 된 예산이에요. 다른 데는 다 지금 뭐 이렇게 해봐야 뭐 몇백이 증액됐는데 안중출장소는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그 사업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많겠지만 예산이
들어갈 곳도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예산 계상된 거에 대한 그 유효적절하고 그 명시효율이라든가 이월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페이지 있어요. 33페이지에 좋은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이 1,500만 원이 있고 2025년도도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내판 미설치 지역 기업체 안내 불편 해소와 물류 차량 진입 편의 제고를 위해 신규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34페이지에 살펴보니 산출 내역에 이게 그 연립형 입간판 정비 신규 간판이 이게 800만 원짜리가 한 개가 개소가 됐는데 이게 그 오성공단이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이게 한 개 800만 원 계상된 건 청북 고잔이고요. 저희들 그 개별 입지들만 관리하고 있는데 청북의 공장이 군집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 설치한 거는 청북업이고요. 예.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너무 낡아서 보이지 않는 걸 리뉴얼이라고 했는데 그 5개소 중에 청북이 4개소고 안중이 1개소에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예요. 예. 이게 작년에도 이게 1,500 정도 돼서 저희들이 예, 지금 작년에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규로 2개 했어. 그런 것 같았어요. 예. 물론 이제 공장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공장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여기를 어디로 가면 무슨 회사가 있나 싶어서 그 간판을 보니까 저희들이 길 찾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길이 그 고잔 그런 쪽에는 다 시골길에다가 이게 공장 같은 게 해서 길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어떤 때는 찾아가기도 쉽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오성공단, 한산공단, 뭐 현곡공단, 어연공단, 공단이 많죠. 그쪽에 안정 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그 노후된 간판 개선이라든가 또 이제 신설되는 연립형 입간판 정비가 돼서 찾아가는 기업들이 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6페이지 보면 안중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사진에 보면 그 입구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중시장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네네. 사업은 해마다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대청소하고 우리 그 고객센터 도색했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은 이제 저기 본청에서 다 하고요. 네. 저희들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인 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시급하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2-3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내년에? 그거는 내년 초 되면은 상인 회장님이 올해는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아직까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신 게 없어가지고 예전 예산에서 계획을 미리 받으셔야지 돈 보조도 하고 계획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러신 것 같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청에서 해주시니까 네. 그 계획 세워서 하는데 저희들은 소규모 알겠어요. 정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린 양쪽에 그 전봇대나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여기를 좀 훤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했는데 이게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시각적으로나 네. 시장 입구다 보니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주 이설하는 게 네. 그 한전하고 또 연결돼 있고 예. 있기 때문에 좀 그 노력을 쉽지가 않은 해야지. 상황.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큰 볼대에다가 이렇게 하고 뒤에는 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닌데 거가 아주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입구가. 주차장하고 이제 네. 연계돼서 답답해 보이는데 네. 이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간전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예, 그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노력들은 해보신 거예요? 아니 올해 안에 하려면 끝까지 한 번은 해야지. 맨날 말로 말고 안 하니까 그쪽도 그냥 계속 못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지. 내년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